상점 주인의 직업윤리 덕목은 무엇입니까? 상점 주인은 관광객에게 mp3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여 팔 수 없다고 하였다. 여기서 상점 주인은 관광객에게 모른 척하면서 상품을 팔아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에 하자가 있다고 밝히면서 나중에 수리하러 올 수 없다고 명시를 하였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직업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대하여 봉사하는 정신을 갖추는 봉사의식과 직업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책임을 다하는 책임의식의 덕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2번. 여러분은 유사한 반대의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그때의 느낌을 공유해 봅시다. 유사한 경험. 운동기구 파는 상점에서 배드민턴 채를 구매할 때 채에 흠집이 있는 것을 못 보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체육사 주인이 한 번 더 확인해 주면서 흠집이 없는 제품으로 바꿔줬을 때. 반대의 경험. 장날 시장에 가서 야채나 과일을 살 때 겉보기에는 매우 맛있고 싱싱해 보여서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윗줄만 싱싱한 것이었고 아래쪽은 썩거나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산 것을 확인하였을 때. 3번. 상점 주인의 덕목은 고객뿐 아니라 상점 주인에게도 중요할까요? 왜 그럴까요? 상점 주인의 덕목은 고객뿐 아니라 상점 주인에게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덕목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그 덕목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상점 주인에게 좋은 인상과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두 번째 사례로 갑니다. 1번. 이와 같이 담배회사의 연구비를 받고 담배회사에게 유리하게 연구 결과를 왜곡한 셀리에의 직업윤리는 무엇을 위배하고 있는가? 답변으로는 돈과 연구비 지원의 대가로 셀리에 박사는 법정에서 증언하는 대신 담배회사에게 유리한 소견서를 제출하였고, 담배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단으로서 담배가 가진 장점을 세계 각지에서 활용시키게 만드는 것으로 보아 공정, 신뢰성, 정직이 위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번. 다양한 직업군에서 나타나는 이해상충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답변. 부동산 중개사, 고위직 공무원. 2번. 이와 같이 연구비를 지원받은 기관에게 유리하게 연구 결과를 변경하여 발표한 사례들이 있을까? 대표적인 예로는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이 있다. 이 사례의 내용은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중간 발표로 황우석 논문은 조작임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대리 논문 작성, 논문 표절의 일상화와 논문 조작이 만연하다는 사실이다. 이번 황우석 사건에서 보듯이 연구자 스스로가 양심적으로 연구 논문을 작성하지 않는 한 기초 자료나 실험 과정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 기초 자료를 고의로 변경, 조작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해 검증할 방법이 없다. 이는 구체적인 실물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황우석 사건의 경우
존재하지도 않는 연구 결과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과학 학술지에 실리고 영웅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4번.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답변으로는 직무와 관련된 이해관계를 등록 공개하도록 해 소속 기관과 시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로 하여금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였다. 세 번째 사례. 1번. 각 조원들이 회사의 사장, 임원, 과장, 평직원으로 각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첫 번째로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활동, 예를 들어 SNS, 주식, 게임, 미니홈피 관리, 인터넷 쇼핑, 사적인 통화, 신문 읽기 등 이런 활동은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는가? 사장은 직장의 우두머리로서 회사를 통솔해야 하므로 업무 시간에 사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확실히 규제를 해야 된다. 업무 시간에는 모든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쉬는 시간을 정해두어 그때 자신의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해두어야 회사가 체계적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임원은 업무 시간의 사적인 활동은 규제를 명확히 해야 된다. 게임, SNS, 쇼핑, 주식 같은 당장에 필요 없는 개인적인 활동은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족과의 통화나 중요한 업무에 관한 문자 등은 허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과장은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활동은 회사의 규칙을 따라서 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 융통성을 고려하여 유도리 있게 화장실이나 밖에 나가서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직원은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활동은 윗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들키지 않게 해야 한다. 또한 회사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규범을 따라 개인적인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자신이 개발한 지식 및 기술을 이직 시 가져가도 되는가? 사장은 회사의 대표로서 그 회사의 지식 및 기술은 대표자인 사장의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지식 및 기술은 이직 시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한다. 임원, 내가 통솔한 팀 내에서 나온 지식 및 기술이기 때문에 내가 리더로서 만든 대표적인 결과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식 및 기술은 이직 시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한다. 과장, 내가 의견을 내었고 어느 정도 회사에 기여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따라서 지식 및 기술은 이직 시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한다. 직원, 내가 의견을 내었고 이것은 나의 경력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식 및 기술은 이직 시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한다. 2번. 다음의 사례를 보고 어느 정도의 잘못인지 논의해 보시오. 괄호 1번. 새로운 업무 기술을 배우지 않아 전문성이 없어짐. 직업윤리 항목. 전문성, 정직, 책무성, 성실성. 평균은 70. 괄호 2번.
새로운 업무 기술을 배우지 않고 신입사원에게 어려운 일을 떠넘김. 직업윤리 항목, 전문성, 공정성, 성실성, 정직, 평균은 85. 괄호 3번, 회식 자리에서 술을 관건하는 경우. 직업윤리 항목, 타인 배려, 시민의식, 품위유지, 평균은 70. 괄호 4번, 직장 신입사원의 따돌림을 조장하는 경우. 직업윤리 항목, 타인 배려, 시민의식, 품위유지, 평균 90. 괄호 5번, 학창시절 학교폭력의 심각한 가해자임이 밝혀진 경우. 직업윤리 항목, 타인 배려, 시민의식, 품위유지, 평균 80. 괄호 6번, 업무 실장으로 외출하고서 개인적인 일을 보는 경우. 직업윤리 항목, 전문성, 성실성, 책무성, 공정성, 정직, 신뢰성, 평균은 80. 네 번째 사례. 괄호 1번, 공무원 시험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이 부주의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준 경우. 직업윤리 항목, 신뢰성, 평균 80. 괄호 2번, 법정 휴가 일수를 다 사용한 다음 날 퇴직 의사를 밝히는 신입사원. 직업윤리 항목, 타인 배려, 평균은 60. 괄호 3번, 사전 양해 없이 지각하는 경우. 한 주에 1, 2회. 직업윤리 항목, 성실성, 평균은 60. 괄호 4번,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미루면서 거짓말하는 경우. 직업윤리 항목, 정직, 평균 70. 괄호 5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정지당한 경우. 직업윤리 항목, 시민의식, 평균 85. 괄호 6번, 회사의 물품을 조금씩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 직업윤리 항목, 정직, 평균 60. 괄호 7번, 회사 카드로 사적인 식사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직업윤리 항목, 공정, 평균 80. 괄호 8번, 업무로 관련 있는 사람에게서 식사 대접과 골프 접대를 받은 경우. 직업윤리 항목, 책무성, 평균 50. 괄호 9번, 상대가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경우. 직업윤리 항목, 시민의식, 평균 80. 괄호 10번, 비밀을 전제로 얻은 개인정보 상담 내용을 은근히 퍼뜨리는 경우. 직업윤리 항목, 정직, 평균 80. 괄호 11번, 회사 안에서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 직업윤리 항목, 품위유지, 평균 70. 다섯 번째 사례. 1번, 직업윤리가 직장생활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 직장에서는 승진과 실적, 공직의 경우에서는 뒷돈 또는 승진을 위한 비리 등이 만연하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끈다는 것을 많은 지도자, 그리고 우리들은 타국의 사례 또는 우리나라의 사례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다.
그래서 직업윤리를 강조를 통해 위에 언급된 문제들을 예방하는 그런 하나의 방책이기 때문이다. 2번. 나의 직업윤리 실천계획. 심진영. 희망직업 공무원. 일반적 직업윤리. 공정성, 전문성, 성실성, 신뢰성, 정직, 근면. 직무 분야 직업윤리. 공정성, 전문성, 성실성, 신뢰성, 정직, 근면, 시간계획, 타인배려, 품위유지. 다짐. 공무원이 되는 만큼 품위유지에 신경쓰며 근면 성실한 직원이 되고 타인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신뢰와 존중을 받는 공무원이 될 것이다. 복현수. 나의 희망직업 작업치료사. 일반적 직업윤리 항목. 행복, 책임, 근면, 타인 배려, 정직. 직무 분야 직업윤리 항목. 포용과 행복, 책임, 신뢰, 헌신, 전문성, 공정성. 나의 다짐. 클라이언트를 단순하게 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만족시켜주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책임, 근면, 헌신과 전문성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행동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도현. 나의 희망직업 작업치료사. 일반적 직업윤리 항목. 행복, 책임, 근면, 타인 배려, 정직. 직무 분야 직업윤리 항목. 포용과 행복, 책임, 신뢰, 헌신, 전문성, 공정성. 나의 다짐.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직업인 만큼 그 분야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타인에게 대하는 태도, 마음가짐을 다시 점검한다.